자, 그럼 이제 우리 실천교훈 윤리학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실천교훈 윤리학에서는요, 실천교훈 윤리학이 왜 등장했냐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실천 윤리학은요, 주로 현대에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현대에. 왜냐하면 현대에 뭐가 많이 발전했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는데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문제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이리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 양난, 진, 앞으로, 퇴, 후퇴. 앞으로 가도 적이 있고 뒤로 가려고 하니까 바다가 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진, 퇴, 양, 둘, 양, 난, 어려움, 난, 진, 퇴, 양, 난. 둘 다 어떤 걸 선택해도 어려운 상황, 이거를 딜레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딜레마라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하나를 선택하면 좋고 하나를 선택하면 안 좋으면 그냥 하나 좋은 쪽 하나만 딱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걸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이를 말하죠.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려고 하니까 누가 자꾸 우리나라를 협박해요? 푸틴이 계속 우리나라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한국 자꾸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이러면 너 앞으로 우리하고 러시아 우리하고 전쟁 날 수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푸틴이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자동차, 삼성, 러시아에 가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차량도 판매하고 차도 팔고 해서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했는데 푸틴이 야, 너 대한민국 너희들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 가. 이 공장 내버려두고 다 빨리 가버려. 현대 빨리 러시아에서 나가. 삼성 러시아에서 나가.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게 협박 메시지. 푸틴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핵이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핵무기 가지고 너희들 까불면 핵무기 터뜨려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대한민국 자꾸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너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주겠다. 지금까지는 유엔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너희 대한민국 그냥 중립적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북한을 우리가 응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줘? 앞으로는 우리는 북한을 김정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자니 자유민주 세계, 미국, 유럽연합에 영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이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야말로 6.25 때 공산주의 국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 국가를 몰아내고 소련을 몰아내고 중공을 몰아내고 자유를 지킨 전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민주화를 이룬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이니까 이제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셔서 우크라이나가 침략국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전 세계에서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제발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래서 많은 그런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줬다는 그런 뉴스를 선생님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또 지원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의 그런 협박이 보이고 그럼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좀 북한하고 러시아가 친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좀 안보 걱정 없이 이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런 아쉬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딜레마를 하고 이야기하죠. 둘 중에서 내가 어디를 해야 되는가? 어디를 해도 그냥 속 시원하게 한쪽은 100% 다 해결되고 한쪽은 100% 그냥 다 포기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걸 선택해도 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현대에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이런 딜레마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기후위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이런 기후위기 사람들이 걱정 안 했다는 거죠. 칸트 때 이런 기후위기 걱정 안 하고 아퀴나스의 중세 이런 기후위기 걱정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현대 들어서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개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온난화, 지구의 구멍이 뚫리고 이제 점점 북극이 막 녹고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도 점점 마을이 침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면서 이러다가는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지구가 물이 잠길 수도 있다.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기후위기라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후위기라는 현대에 발생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되는가? 의무는 무엇인가? 그 의무론을 접목해서 그 기후위기를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도 살고 내 아들, 딸도 살고 내 손자, 손녀도 살고 우리 후손들 모든 전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능하면 걸어 다녀야 되겠구나. 전기를 꺼야 되겠구나. 이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의무를 가지고 적용해서 응용해서 요 실제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더라는 거죠. 벤당과 미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이론을 가지고 적용해서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다들 잘 살려면 다 행복하게 지내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내뿜는 주범으로 소를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소의 방귀. 이게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게 우스갯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세계의 그 소가 채소를 먹고 먹이를 먹고 계속해서 방귀를 내뿜는데 이게 사실은 지구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후위기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소를 기르고 그 소는 또
전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후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럼 그 오염은 또 사람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먹는 습관을 육식을 위해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내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기르는 것 이것이 결국 인간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 모두를 죽이는 일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 그냥 채소를 길러서 사람들이 채소를 먹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육식에서는 그 고기를 씹는 그 기쁨 때문에 소를 기르는 이 전 세계의 풍습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기 때문에 고기 씹는 맛 대신에 채소를 먹는 그 기쁨을 채소 먹는 그 즐거움을 좀 확산시켰어. 그리고 채소 먹는 그것도 콩을 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콩고기라든지 콩치킨 채소를 가지고 고기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육식을 하지 않고 소를 기르지 않고 돼지를 기르지 않고 먹기 위해서 기르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 채소를 길렀어.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도 해결되고 인간이 계속해서 이 지구에서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선생님이 TV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그 이론을 공리주의를 적용해서 요 실제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을 두더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무슨 윤리? 덕윤리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죠. 행동의 원리, 덕스러운 품성이라는 행동의 원리를 제시했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마을이 잠기는 지금 나라에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 잠겨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덕스러운 품성으로 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 후손들, 아들, 딸들이 이 지구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덕스러운 품성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를 생각할 때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줄이고 선생님이 아리쌤 거기도 올려놨는데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그 우리 아리쌤 재생 목록에 보면 살아가는 이야기 코너가 있거든요. 우리 아리쌤 여러분들 유튜브 재생 목록을 보면 그 살아가는 이야기에 보면 이럴 수가 물티슈가 이런 걸 선생님이 하나 올려놨는데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사실은 물티슈를 좀 많이 썼어요. 집안에서 이렇게 청소할 때 물티슈를 많이 쓰는데 선생님은 물티슈가 그냥 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나무를 베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함부로 베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종이니까 하면서 물티슈를 많이 사용했는데 얼마 전에 한 게 물티슈가 종이로 만든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이 물티슈를 쓴 다음에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중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거를 고기들이 먹고 그 고기를 또 우리가 먹고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또 난치병 또 희귀병에 걸려서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고 암이 걸리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기떼 그리고 전 지구를 죽인다. 그래서 물티슈 사용을 하지 말자. 그런 환경을 위해서 물티슈를 좀 줄이자. 그리고 가능하면 물티슈를 사용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길래 선생님도 이제 요즘에 물티슈를 좀 줄여보려고 막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선생님이 또 검색을 해보니까 쿠팡 이런 데 검색해보니까 플라스틱이 아니고 종이로 만든 그런 물티슈가 이제 나오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저기 유한 킴블린가 이제 거기에서는 종이를 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종이를 가지고 물에 녹는 그런 종이를 가지고 물티슈를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도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쿠팡에서 구입을 해서 한번 아직 사용은 안 해보고 한번 기회가 되면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이 지구에게 내가 따뜻한 품성으로 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 등장 배경은 현대 과학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 규범 윤리학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행동 원리를 가지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다?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도 이론 규범 윤리학처럼 행동의 원리, 규범 체계, 어떤 이론적인 근거 이런 거를 중시한다. 왜? 실천 규범 윤리학도 무슨 윤리학이니까? 규범 윤리학이니까. 그런데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초점을 가지고 보다 더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얘기하는 것은 뭐다? 실제 문제 해결. 삶의 어떤 지침을 제공해가지고 제발 걸어 다니세요. 너무 전기 보면 끄고 우리 수업 끝나고 뭐 밥 먹으러 갈 때 전기를 끄고 이런 어떤 행동 지침을 제공해 줘가지고 실제 우리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육식을 그만하고 채식을 해서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기후위기를 극복합시다 라는 어떤 삶의 지침을 행동 원리를 가지고 삶의 지침을 제공해 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론 규범 윤리학의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연구한 것 이것을 활용하라는 거죠. 활용하고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삶의 지침을 제공해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걸 활용해서 삶의 어떤 지침을 제공해 주려고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교통은 어떻게 하고, 가능하면 걸어 다니고, 이런 그런 삶의 지침을 제공해서 당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규범 윤리학의 두 가지,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이야기했고요.